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1694년 프랑스 전역에 3년에 걸쳐 흉년이 들었다. 귀족들은 비축해둔 식량을 이때를 이용해 시중에 비싸게 내놓고 팔았다. 완전한 매점매석 행위를 아무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간은 지능화된 탐욕스러운 동물들이다. 당시 가난한 프랑스 빈민들은 굶어 떼죽음을 당하였다. 1692년에서 1694년 3년 동안 프랑스 인구의 15%인 28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당시 프랑스 왕은 태양왕이라 불리웠던 루이 14세였다. 당시 루이 14세는 초호화 궁전인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고 애인들과 질펀하게 놀고 있었다. 말 그대로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2010년 전 세계에 굶어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고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다. 1330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하였다. 그 후 20년 동안 사망자는 7,500만에서 2억 명이나 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의 인구 4분의 1이 사망하였고 영국에서는 4명 중 1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영국의 인구가 33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사망하였던 것이다. 1520년 3월에는 스페인 함대가 멕시코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멕시코 원주민의 인구는 2200만 명이었으나 그해 12월 천연두 발생으로 800만 명이 죽고 1400만 명은 겨우 죽음을 모면하였다. 그 이후 홍역과 독감이 크게 유행하여 1580년경에는 멕시코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다. 불과 60년 만에 2000만 명이 사망하였던 것이다. 1778년 1월 18일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당시 하와이 인구는 50만 명이고 병원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 청정 지역이었다. 그러나 외부 탐험가가 도착한 이후 각종 전염병이 도래하고야 말았다. 장티푸스, 콜레라, 매독, 천년두, 독감 등이다. 그 결과 75년이 지난 1853년에는 하와이 원주민 가운데 43만 명이 죽고 불과 7만 명만 생존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외래 문명이 침투해 들어와 각종 질병을 일으켰던 것이었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 자체의 생명과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이다. 아무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자연환경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던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영국 옥스포드대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41세의 젊은 역사학자이다. 그는 현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곧 사라지고 다가오는 22세기에는 호모데우스라는 신인류가 탄생하리라고 장담하고 있다. 여기서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전지전능한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는 멸망하고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세계의 주역과 현재 우리 사이의 격차는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의 격차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14세기 스페인 이사벨려 왕이 멕시코의 불로의 생명수를 구하려고 미지의 바다로 콜럼부스를 파견했듯이 700여 년이 지난 2020년대의 오늘날 거의 실현의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 우리 인간이 우이전 시대의 인간인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보다 훨씬 차이가 심한 호모데우스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한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 종의 역사 중에서 유일무이한 전환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비만으로 죽은 자가 굶어 죽는 자보다 많으며 전쟁으로 죽은 자가 전염병으로 죽는 자보다 많은 문명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인류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 이 말은 인간이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다. 이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 생명윤리 및 인간성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나 집단 토론 없이 슬그머니 연구나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나중에 인류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삶을 위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즉 호모 에투렉스 시대에는 돌과 칼이 무기였다. 호모사피언스 시대는 우주선 컴퓨터가 발명품이었으며 앞으로 호모데우스 시대에는 알고리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작은 규모의 유전자, 호르몬, 신경세포의 변화나 조작을 통하여 각자 인간의 뇌와 신체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갖춘
즉, 새로운 논리력을 가진 신인류가 탄생을 할 것이다. 그것도 조만간의 말이다. 십수년 이내 본물처럼 신인류가 출현할 것이다.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류는 로봇에 가까운 노예로 전락하여 경제적으로도 쓸모없는 존재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사라져 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문득 일어나 보니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기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에다 말이다. 몇 해 전 구글의 딥마인드 회사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한테 일방적으로 바둑을 이기지 않았던가? 바둑을 대결하기 전까지는 사실 모두들 설마 이세돌한테 이기기야 하겠냐 하지 않았던가? 하기야 요즘에는 이세돌한테 이긴 알파고를 1000대0으로 이긴 개량형 알파고가 나왔다고 한다. 정말 끝을 모르고 질주하는 야생마 같다. 아무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확실한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종의 역사상 살아남은 종은 그 시대의 최고 종만 살아남지 않았던가. 22세기의 인간형인 호모데우스. 즉, 호모데우스는 신에 가까운 인간이란 뜻이다. 호모데우스의 핵심은 알고리즘의 완성을 뜻한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신과 같은 인간이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것은 국가, 종교, 돈 같은 허구를 만들어낸 덕분이다. 인류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덕분에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류는 개개인의 욕망, 즉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욕망을 두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권력에 두고 있다. 이것은 큰 차이다. 전자는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욕구이지만 후자는 영혼불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얘기다. 결국 인류는 슈퍼맨 호모데우스로 진화 중이다. 2015년에는 레이스바틴이란 혁명적인 신약이 발견되었다. 미국 노이스턴대 팀 루이스 박사팀이 개발한 신약으로 내성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꿈이 항생제이다. 지금 현재 임상실험 중이라 한다.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란다. 그리고 나노로봇이라는 것이 개발되었다. 이 초미세 로봇은 몸속의 혈관들을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각 장기의 기능 야자가 없는지 신체의 전부를 체크하며 돌아다니는 로봇이다. 즉,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로봇이다. 이 또한 임상실험 중이란다. 이처럼 현재의 의학계의 발전은 놀랄만하게 눈부시다. 21세기에는 사상 유례없는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냈다. 인류는 버전 제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바로 이 2단계가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불멸, 행복 그리고 신성이다. 앞으로 미래의 의사들은 이런 말을 환자에게 하게 될런지 모른다. 현재 지금은 감기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하고 주사와 약 처방전을 내주듯이 의사와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주사 한 방 맞으시고 며칠 푹 쉬십시오. 그러면 바로 나실 겁니다 라고 말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생명권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정의되어 있다. 요즘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드러내는 과학자와 사상가가 많다. 그들의 연구 목적은 죽음을 격파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표 주자로는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와 레이커즈 와일 박사다. 레이커즈 와일 박사는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발명가이기도 하다. 1999년 미국 기술혁 신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바로 이 사람이 2012년 구글 엔지니어링의 이사로 입사를 하였다. 1년 뒤 구글은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대표이사로 부임시키기도 하였다. 칼리코라는 회사의 창립 목표는 바로 죽음 해결하기이다. 구글은 한 발 더 나아가 인간 불멸을 믿는, 아니 가능하다고 하는 빌 마리스를 구글 벤처스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 2015년 어느 과학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빌 마리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누가 나에게 인간이 앞으로 5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대답은 예스다. 현재 구글 벤처스의 보유자산 20억 달러 중 36%인 약 7억 달러를 생명연장 프로젝트와 과학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유명인사들이 이런 꿈을 공유한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 난 영원히 사는 게 인생의 나의 목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1억 불이 들려서라도 내 몸을 시술할 것이다. 그는 현재 22억 달러의 자산가이다. 2020년 현재 세계 유수 국가들의 의학 발전 동향을 조사 분석해 보았더니 영혼 불멸의 목표가 실현 불가능이 아니고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일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어느 세계 유수 과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2200년도에는 죽음을 완전 극복할 것이고 아마 죽음 극복의 원년은 2050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앞서 얘기한 구글의 커즈와이과 드 그레이 박사도 2050년으로 보고 있다. 딱 30년 후에 다가올 미래이다. 그러면서 개조한 인간은 10년마다 한 번씩 병원으로 가서 개조 시술을 하면 된다고 한다. 노화 조직 재생이나 손, 눈, 코, 귀, 뇌 등 모든 신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를 엔진 교체하고 배터리 성능을 좋은 걸로 바꾸듯이 말이다. 불과 50년에서 100년 뒤에 닥칠 현실이다. 미래의 신호대기 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중 어느 사람은 불멸의 인간이고 어느 사람은 고통의 인간인지는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개조를 한 인간들은 아주 특별한 사고사가 아니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극한 스포츠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지 않을 것이다. 그네들은 아주 작게는 150살까지 살 것이다. 과거 20세기에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평균 45세였었는데 격세지감이 든다. 만일 젊은이들이 30세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12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참 어려운 현실이다. 그때 되면 결혼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떻게 바뀔지 참으로 궁금하다. 만 90세가 되어도 죽을 날이 60년이나 남았으니까 경로당에 다닐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되는 현실이 진작 닥쳐왔다면 2020년 현재 141세의 스탈린이 계속 소련을 통치하고 있고 물론 127세의 모택동도 여전히 중국을 통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25세의 조지 6세가 통치하고 있으며 93세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왕이 아니고 공주로 우아함을 뽐내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